네, 계속해서 문제 2번 보겠습니다. 거래 자료의 입력. 자, 이 부분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죠. 첫 번째 문제, 2022년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라고 되어 있고요.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47만 2,860원이라고 되어 있고, 수납인이 찍혀 있어요. 자, 수납인은 우리가 납부를 했을 때 찍어주는 거죠. 즉, 2월 1일 날, 2월 1일 날 이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에도 자료 설명의 날짜가 2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원인은 뭐예요? 자동차세, 그리고 그 결과 현금이 나갔다. 네, 자, 분개하게 되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 세금과 공과, 판매비와 관리비 47만 2,860원. 자, 대변의 그 결과 현금 빠져나갔다. 47만 2,860원. 자, 바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날짜는 2월 1일. 자,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 무조건 800번대 코드 선택하시고요. 자, 금액은 47만 2,860원. 대변에 현금, 네, 47만 2,860원.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출금 전표로 그냥 바로 입력하셔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답지에는 주로 출금 전표라고 나오는데요. 출금 전표 쓰셔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도 전혀 무방하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자료 입력. 벌써 이 얘기가 딱 나왔다는 것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영수증을 보니까 날짜는 2월 11일 날짜. 자, 어디에서? 춘천각이라는 식당에서 38,000원짜리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영업팀 직원이 지방 출장 중에 식사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여기까지만 보고 분개해 보겠습니다. 원인은 출장 가서 지출된 돈이니까 네, 여비 교통비라고 처리하면 되고 그 결과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갔다. 자, 원인은 여비 교통비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분개 좀 보겠습니다. 차변의 여비교통비 38,000원, 대변의 현금 38,000원. 자, 그리고 네, 평가 문제에서 뭘 작성하래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과 1번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입력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까지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2월 11일 날짜,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코드 선택하시고 금액은 38,000원. 역시 대변의 현금이니까 네, 출금 전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분개창에 뜨는 거 보이시죠? 출금 전표를 사용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분개가 차변 대변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네, 자, 빠져나가서 네,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할게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1번, 2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입력하는 것은 2번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영수증 수치명세서 2번 작성하고 그 다음 1번 작성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빠져나간다. 자, 거래일자 2022년 2월 11일. 상호는 F2번으로 검색이 되지 않아서 직접 입력한다고 했죠. 춘천각. 상호는 소림사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명동길, 네, 명동길 11, 네, 조양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입력합니다. 220-3521-178. 거래 금액은 38,000원. 자, 이 구분은 가산세 제외 대상인데 F8 1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계정 코드는 무엇이냐면 이 거래의 회계 처리를 뭘로 했느냐. 자, 우리 뭐라고 했죠? 여비교통비라고 했잖아요. 자, F2번 눌러서 여비교통비 800번째 코드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적요는 입력을 생략해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뭐 굳이 입력하자면 네, 뭐 출장 시 식대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줄 바꿔서 엔터 쳤으면 이렇게 저장이 됐을 것이고 영수증 수치명수 1번을 눌러서 그 내용
여기 입력했던 38,000원의 내용이 이렇게 넘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잘 못 믿겠다 그러면 불러오기 한번 해주시고 자 빠져나갈 때 ESC 누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내용을 저장하겠느냐고 반드시 저장을 하고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라고 되어 있어요.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카드 이름은 우리 BC카드라고 되어 있고 네, 2월 15일자에 총 결제할 금액은 245만 2,4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제 계좌는 국민은행 계좌번호 나와 있죠. 자료 2번을 보니까 국민은행, 네,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2월 15일자로 찾으신 금액이 245만 2,400원. 아, 이거 뭐예요? 신용카드 2월 청구금이잖아요. 네, 이 청구 금액이 찾으신 금액이니까 네, 결제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네. 자, 우리가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그 매입 거래 말고요. 네, 통상적인 비용들이 발생했을 때 혹은 통상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죠. 그 미지급금이 네, 2월 달에 청구분으로 청구가 되어서 결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하게 분개하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 미지급금, 대변에 어디에서 빠져나갔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네, 이렇게 하면 끝나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좀 의심이 많은 편이라 이걸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거래처 원장에서. 1월달 청구분이라고 했으니까 1월달만 볼게요. 이렇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말 미지급금이 맞는지 F2번 눌러서 미지급금을 검색을 했어요. 나머지는 쭉 엔터를 치면은 네, 1월 달에 미지급금 내용이 검색이 되고 있죠. 자, 여기 우리 카드 이름이 우리 BC 카드였어요. 네. 자, 우리 BC 카드의 미지급금 잔액이 245만 2,400원. 네. 여기 대변에 나와 있다는 건 1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이에요. 이 금액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딱 맞죠. 245만 2,400원. 아, 이거 미지급금 처리되어 있는 거 맞구나. 거래처 우리 BC카드 맞구나. 이렇게 한번 좀 확인하는 습관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차변에 미지급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는데 거래처 원장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분계는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네,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일반전표 입력 2월 15일 날짜 차변에 미지급금 선택하시고 우리 BC카드 선택하시고 금액은 245만 2,400원. 자, 대변에 보통예금 어디에서 빠져나갔나요? 네, 국민은행에서 빠져나갔네요. 자, 국민은행 보통 네, 두 가지 있죠?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 245만 2,400원 네,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자, 영수증이 나와 있는데 산재보험료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자, 집중해서 보세요. 1월달 영수증이고 네, 납부 기한을 보니까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2022년 2월 10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네, 1월달 청구분을 언제까지 납부하느냐? 2월 10날까지 납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신고 기한에 납부할 때는 얼마냐면 11만 8,600원을 납부하고 혹시라도 2월 10날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연체가 상금이 붙어서 납기 후는 11만 9,800원을 내라고 이 금액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1월달 청구분이고 네, 납부는 2월 10일까지 하는데 그때까지 낸다면 11만 8,600원을 내면 되고 만약에 이 날짜를 지나서 내게 되면 네, 연체료가 붙어서 11만 9,800원을 내라 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리고 자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날짜가요, 잘 보세요. 2월 20날이에요. 2월 20날이면 요 납부 기한이 지난 날짜예요. 자, 여러분, 그럼 납부 기한이 지났으니까 11만 8,600원 낼 수 없지요. 납부가 기한이 지났으니 그 이후 납기 후의 금액인 11만 9,800원을 납부해야 했겠죠. 자, 그래서 1월분 산재보험료의 납부 기일이 경과하여 연체 추가금, 연체 추가금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래 당초에 납부하기로 한 금액하고 납기 후에 내는 금액의 차액이 연체 추가금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원래 당초에 내기로 한 요 금액 11만 8,600원에서 납기 후의 금액인 11만 9,800원을 빼면 얼마예요? 네, 1,200원이잖아요. 이 1,200원이 연체 추가금이다. 그래서 이 모두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평가 문제에서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그리고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 추가금, 아까 계산한 거 얼마? 1,200원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라. 네, 특이한 문제가 좀 나왔네요. 자,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2월 20날이고, 자,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산재보험료, 그리고 연체료. 산재보험료, 연체료. 네, 보험료는 당초 납기일에 내야 될 11만 8,600원일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냈기 때문에 1,200원의 잡손실 연체료가 따라올 것이고, 자, 그 결과 대변이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가 되었다입니다. 자,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날짜는 2월 20일. 2월 20일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코드인데 여기다 보험료라고 쳐볼까요? 네. 자, 800번대 코드 보험료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11만 8,600원. 자,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 금액은 1,200원. 자, 대변에 뭘로 냈다고 했어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자, 현금 11만 9,800원. 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와 연체료는 잡손실로 처리한다라는 것은 평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자어음이 나와 있어요. 자, 어음을 보게 되는 순간, 자, 뭐를 찾는다?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디에서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천천히 볼까요? 22년 1월 15일 날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이라는 회사가 누구에게? 주식회사 에코푸드 우리 회사에게 22년 3월 15일까지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66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어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회사가 에코푸드 귀하니까 이 어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자,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겠습니까? 받을 어음이겠죠. 그리고 이 어음에 등장하는 날짜 중에 3월 15일을 기억하세요. 네, 3월 15일이 약속한 날, 즉 만기일이에요. 그리고 자료 설명 보니까 3월 15일, 오늘보다 그렇죠, 만기일이다. 내용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받으러옴. 와, 완전 착하죠. 문제가 받으러옴이라고까지 아예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 대금이 전액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네, 원인은 받을 어음이 만기가 됐고 그 결과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날짜는 3월 15일 날짜. 자, 원인은 받으러움이 만기가 돼서 사라지죠. 대변으로 빠지고 그 결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돈 들어온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을 하고 그 후에 자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력할게요. 날짜는 3월 15일이요. 네, 3월 15일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선택해 주시고, 자, 금액은 660만원. 자, 대변에는 받을 어음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카카오 브라운이라고 했어요. 카카오 브라운 660만원 입력. 자, 이렇게 입력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 차변 대변 다 입력하시고 거래처 입력된 거 다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받으러움의 기다란 조류로 이동. 그러면 여러분도 화면 하단에 자금 관리는 F3번입니다. 라고 설명 나오죠? 자, F3번 누릅니다. 그러면 어음 상태가 뭐예요? 만기가 된 거죠. 약속한 날짜인 만기는 자, 화면 하단에 몇 번? 4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4번을 선택하시고 이 어음은 지금 처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아서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이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F2번으로 조회하는 거예요. 자, F2번 조회에서 이 어음 맞죠? 660만원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선택합니다. 선택. 그리고 엔터를 쳐서 끝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끔 입력을 하다가 저 분명히 여기서 F3번 눌러서 어음 조회를 했는데 왜 안 나오나요? 왜 이 어음이 안 나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렇죠. 여기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런 문제 풀 때는 분개 먼저 천천히 다 해놓고 거래처가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어음 관리를 하면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기타 1번 거래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인데요. 3월 24일 날 내용은 더 샤인 주식회사로부터 맡기신 금액이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느냐? 자료 설명. 전기에 예전에 더 샤인 주식회사의 부도로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이 외상매출금이 우리는 포기했었어요. 대손 처리했었는데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이 문제에서는 대손세액 관련된 건 회계 처리하지 말아라, 고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FAT 1급에서는 대손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가 출제되지 않으니 그냥 473만원 다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 그런데 그냥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뭐 했던? 그렇죠.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틀리는 오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온 것까지 맞춰요. 자,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외상매출금 회수한 건 맞지만 이미 그 전에 외상매출금을 뭐 했다? 대손 처리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대손 처리해서 없어진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죠. 이게 결과고 원인은 이미 대손 처리했던 그 당시에 대손 처리했던 대손 충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외상매출금 회수한 거 아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 이미 없애버린 외상매출금을 다시 회수했을 때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처리한다. 자, 여기 109번이라고 되어 있는 건 외상매출금의 코드 번호가 108번이에요. 그 외상매출금에 연관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109번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거 강조했죠?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시면 오답이에요. 자,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24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돈이 들어왔대요. 국민은행. 금액은 473만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검색하면 너무 많잖아요. 코드 번호 10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9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여기다가 외상매출금을 검색을 하겠어요. 자, 여러분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 몇 번입니까? 108번인 거 확인됐죠? 자,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그 다음 번호인 109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찾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473만원. 자,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 3번이어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